저는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는 어도비 코리아의 대표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른 다국적 기업으로 옮겨서 사내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강사 겸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스스로한테 의문이 들었어요. 나의 커리어는 뭐지? 아이 둘을 키우고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장 이외에 일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걸 돌아보게 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조직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 제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 결과물이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험은 압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둔 책이나 글이 있다라면 그걸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조그만 IT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작은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IMF,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제가 놓이게 됐어요. 첫 직장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여러 종류의 일을 했겠죠. 홍보, 마케팅, 경영관리, 또 제안서를 쓰는 작업, 그 경험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 중에 한 곳 인사부에 계신 분을 만나게 됐죠. 그분 말씀이 우리가 경력 사원을 뽑을 때는 전문성을 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우미영 씨 이력서를 쭉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일을 하긴 했지만 8년 차라고 하기에는 한 분야의 경력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른 부서들의 추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경력 초기에는 뭔가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차에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 전문성을 쌓아야겠다 라는 거. 그러다가 제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게 영업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 동료들을 봤을 때 관계 빌드를 뭔가 잘하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이 영업이라는 게 만날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회사의 우미영인데요 라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고객이 만나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만날 이유를 제가 뭔가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작한 게 책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영문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첫 직장에서 여러 종류의 일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IT에 대한 배경 지식은 있는 편이었고, 그렇다면 IT의 배경 지식이 좀 있다는 걸 활용해서 뭔가 영업을 시작하는데 디딤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기술 서적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 책을 번역했더니 제가 파는 제품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품으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책이 고객들의 어떤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던 솔루션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솔루션이 가진 기본적인 철학이 어떤 거고, 이 철학을 잘 살려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 제품을 다시 설명을 하고 나니 이제 고객들이 제 설명을 한번 듣고 나면 굉장히 저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냥 물건을 팔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고객들이 저를 찾게 된 거죠. 나는 IT 솔루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IT 솔루션이라는 게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이라는 거를 뭔가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의 일을 정의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 자신을 여길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를 풀어주려면 그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고객의 문제를 공감하고 내 솔루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일이 고객을 만나기 전에 질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고객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대화도 100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했던 일은 한 20 정도의 질문을 하는 거고 80 정도의 시간은 고객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객이 자기 얘기를 질문을 받고 자기 얘기를 80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꼭 해주시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약간의 아이러니를 제가 느끼게 됐는데 고객들은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게 되면 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 영업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영업이 한번 만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영업이 아니고요. 때로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통해서 영업이 성사가 되기도 하고 6개월 혹은 1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저랑 계속 만나다 보면 이분이 저를 좋아하게 되고 제가 영업을 시작했던 때가 중소기업의 과장 정도 되는 때였는데 고객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대리로 시작을 해요. 그 고객이 조직 내에서 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장, 차장, 또 부장, 임원으로 성장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성장을 쭉 하게 됐는데 저도 성장을 하고 고객도 성장을 하면서 뭐랄까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본 거잖아요.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찾아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같이 성장한 고객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자 입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제가 쏟았던 에너지를 생각하셔서 저를 불러서 미안하다. 이번에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듣고 나올 때까지는 참아요. 근데 온몸에 있는 수분이 제 눈으로 다 모일 정도로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고객한테 안녕히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그때 막 눈물을 막 쏟고 그랬었는데 영업을 하다 보면 수주를 할 때도 있지만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10건을 해서 10건을 다 성공하는 영업은 없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10건 중에 3건 정도 수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주 상황을 내가 매니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다르게 마음을 먹은 게 내가 실주를 하고 나면 이거를 그냥 눈물 흘리고 말 게 아니라 좀 복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했던 과정들을 돌아보는 거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고객하고 어떤 인터랙션이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가 또 그 사이에 개입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걸 복기해 나가면서 실주의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실주를 했던 것이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더 잘하는데 에너지 또는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주라는 거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주 확률을 높여갈 수 있게 됐고 제가 좀 잘 나가는 영업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저희가 3남매였는데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의 인력들을 활용한 가내 수공업을 하는 일이 유행이었는데 저희 동네에 그런 농한기의 아주머니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벽지를 짜는 그런 공장이 들어섰어요. 실짜는 일을 공장에서 따내서 아주머니들 활용해서 납품하는 그런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공장을 쫓아가신 거예요.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라면 공장에서도 벽지를 더 많이 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한테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쪼른 거죠. 몇 날 며칠 가서 공장장님을 설득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따내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집은 장터에 굉장히 가깝게 있었어요. 일을 실제로 하시는 아주머니들은 4km, 10리, 20리 떨어져 계시고 장을 보러 오시는 김에 일감도 가져가고 일한 것도 납품을 하고 이제 이런데 기존에 그 일을 하고 있던 댁은 장터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저희 집은 장터에서 한 500m가 떨어져 있었어요. 500m면 꽤 먼 거리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고민을 하신 거죠. 어째야 이 시골 아낙네들이 장터 옆에 있는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갔더니 김치를 엄청나게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김치를 저렇게 담지? 봤더니 엄마가 큰 뜻이 있었던 거죠. 장에 오시는 아주머니들, 일감을 받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장에 올 때 아침에 일찍 차가 한 번 다니니까 일찍 오시는 거예요. 다들 밥을 챙겨서 먹고 오지를 못하시니까 저희 엄마 생각에 아침을 따뜻한 밥을 해드리면 이분들이 장터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장날마다 밥
밥을 한솥 하고 담가놓은 김치랑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침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객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장터에 가까운 집에 가시던 분들도 다 저희 집에 오시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이 일감을 많이 이제 공장에 대게 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그랬죠. 그때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몰랐는데 제가 영업을 하면서부터 제가 가졌던 고객에 대한 공감, 이런 게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가졌던 고객에 대한 마음과 맞닿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허기진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밥을 짓고 김치를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세일즈는 고객의 고민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풀어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또 제가 영업에서의 제 커리어를 잘 이어올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